일상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제 지인은 군인입니다. 최근 작업 중에 중장비 사고로 하반신에 큰 부상을 입고 5번의 수술을 견뎌냈죠.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이 병원비는 지원이 됐지만 하루 12만 원의 간병비는 고스란히 사비였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부모님은 병석에 계신 상황. 3개월 간병비만 1,080만 원. 아픈 것보다 돈 걱정이 앞선다는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보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왜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이 간병인 사용 비용에 대해서는요, 실손보험 그리고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관절 수술, 디스크 수술, 그리고 우연하게 발생한 상해, 뇌졸중,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내가 입원을 하게 돼서 나를 케어해줄 간병인을 사용을 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하루 임금 12만 원의 간병인을 고용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30일만 사용해도 360만 원, 직장인 월급 수준이죠. 그리고 내가 장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입원하게 됐다, 10개월이면 3,600만 원. 이렇게 큰 목돈을 부담 없이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얼마나 되실까요? 이게 바로 간병 문제의 심각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병 파산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대비하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무조건 간병인 보험을 가입해라, 어떤 상품이든 가입해라, 이게 아니고요, 실제 신뢰성 있는 국가 데이터를 통해서 이 간병인의 실태를 한번 알아보고요, 지금 출시된 간병인 보험이 이 실태에 맞게끔 적정하게 보상을 하고 있는지, 이 적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간병인 고용 실제로 얼마나 들까 한번 보도록 할 텐데, 2022년 자료이긴 합니다. 보시면 일반 병동 사적 간병비가 하루에 10만 1,207원이라고 하네요. 지금은 2026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금이 상승하면서 이 간병비는 더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요, 입원료가 하루에 22,340원, 이 입원료에 간병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를 의미를 합니다. 이게 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요, 담당 주치의가 우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원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입원료에 11,350원을 추가하면 보호자나 간병인 도움 없이 환자 건강 회복이 필요한 간호 포함, 개인위생, 식사 보조, 체위 변경 등의 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한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서비스죠. 하지만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모든 병원, 모든 환자에게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 뇌졸중이나 뇌출혈, 재활치료나 치매, 파킨슨병, 루게리병, 반복적인 폐렴이나 요로 감염, 입퇴원 반복, 암치료 후에 전신 쇠약 등으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됐을 때 꽤 장기적으로 입원을 할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병인은 인력 중개 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인력이나 환자와 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는 이 사적 간병인을 고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양병원 공동 간병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공동 간병인은요, 간병인 1인당 4명에서 8명의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를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는 공동 간병 그리고 개인 간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간병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동 간병보다 이 개인 간병이 비용이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보건복지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 간병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요양병원 이 공동 간병인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50%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보시면 1일 본인 부담금이 17,935원, 50%니까 100%로 계산해보면 공동 간병인 사용 비용만 하루에 35,870원, 30일이면 107만 6,1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도요. 여러분들 보시면 의료 최고도, 의료고도 장기요양 등급 1등급, 그리고 의료고도 장기요양 2등급 이런 분들이 신청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즉 심각하신 분들만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아니신 분들은 이렇게 100%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공동간병인 사용 비용이 이 정도인데 개인 간병인 사용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 간병인 보험은 어떨까요? 일단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게 됐을 때 하루 20만 원 지급을 하고요.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게 됐다 하루 5만 원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입을 하실 때는 공동 간병인 그리고 개인 간병인 둘 다 보장되는 회사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공동 간병인도 보장해주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하게 됐을 때 하루 7만 원 지급을 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입원료에 10,000원 정도 수준의 금액만 추가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험사에서는 하루 7만 원을 지급을 하네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간병해도 배우자가 간병을 해도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간병을 해도 하루 20만 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가족 간병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러한 간병인 플랫폼이 현재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죠. 이런 간병인 플랫폼에 내 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을 하고 내가 고용을 하게 되면요. 실질적인 간병 서비스를 수행을 했다 하면 이 보험사에서 보장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내가 3일 동안 간병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가족 간병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요. 60만 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지만 가족 간병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실 거, 이 보험사에서 실질적인 간병 서비스를 수행했는지 여러 가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으신데요.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은 저희가 간병인 보험 가입하고 청구를 도와드릴 때 고객님 이런 서류만 딱 보내주세요. 제가 나머지는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청구에 도움을 드리곤 합니다. 이 간병인 보험, 그럼 보험료는 어떨까요?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구성을 해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보험료는 변동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황, 병력에 따라서 이 보험료는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체증형 간병인 사용일당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나이가 30세인데 아무래도 간병인을 사용하게 될 나이가 60대 이후에 많이 사용할 것 같아. 그러면 지금의 20만 원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상이하긴 하지만요.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보장 금액이 체증되는 상품을 바로 체증형 간병인 사용일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나이가 뭐 20대나 아니면 40대, 50대 초반분들은 체증형 간병인 사용일당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15만 원으로 시작이 돼서 20년 이상이 되면 2배인 30만 원이 되는 건데요. 30세 때 가입하신 분들은 50세 때 30만 원, 40세 때 가입하신 분들은 60세 때 30만 원, 50세는 70세 때 30만 원 이렇게 체증이 된다.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로 5만 원으로 시작돼서 10만 원까지 체증이 되는데 요즘에는요 20만 원이 14만 원까지 체증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 내용은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체증형 간병인 사용일당 여러분들 한번 보험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간병인 보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이 보험료만 비교하시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보험료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나중에 열심히 보험료 납부하고 보험금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 부지급 통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부 약관 내용을 보고 고객님들께서 선택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서 간병 서비스를 받아야 보장을 한다. 자, 2번 회사 치료 목적 명시 없죠.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나 뇌출혈 재활치료, 치매, 파킨슨병, 루게릭병, 아니면 폐렴, 요로 감염으로 인해서 입퇴원 반복으로 인해서 암을 치료를 받고요. 이 전신 쇠약 등으로 인해서 요양병원으로 입원했을 때 보통 이러한 부분들로 후유증, 합병증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만 보장한다라는 약관은요, 이런 후유증 합병증으로 장기간 입원했을 때 이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저희의 판단이고요. 사실 이게 실무에서 어떻게 작용할진 모르지만 당연히 여러분들 보험료 보장 그리고 소비자분들께 유리한 약관으로 추천해 드리는 게 바로 저희 이 설계사들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 때는요, 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설명해 드리면 가입하고 바로 100% 보장되는 회사로 일단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가입 후 한 달 뒤에 간병인을 사용했는데 어떤 곳은 50%, 어떤 곳은 100% 다 나오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곳은 하루 20만 원, 어떤 곳은 10만 원. 만약에 내가 장기 입원했을 때는 이 금액 차이가 클 겁니다. 그리고 간병인을 8시간 이상 사용해야 100% 지급한다. 이런 기준이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기준이 없는 회사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요양병원도 365일까지 보장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보통 180일까지 보장을 하는데 아무래도 요양병원은 입원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장 기간이 긴 회사로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가족 간병 보장되고 요양병원 공동 간병도 지급되는 회사로 선택하세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없는 회사로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간병인 보험 하루 20만 원 지급하는데 질병, 상해 모두 20만 원 지급하는 회사로 선택하세요. 제 주변 사례인데요. 실제로 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심한 골절상을 입고 5번의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간병인을 사용했는데 이 간병인은 이 산재보험에서도 지원이 안 돼서 2달 동안 거의 600만 원의 간병비를 지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해도 보장금액 동일하게 20만 원 지급되는 회사로 선택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점짜리 간병인 보험 설계나 상담 희망하시는 분들, 보험 점검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 보험탈출구에게 물어봐 주시면 꼼꼼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공식 카카오 채널 통해서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우리 부모님 좀 부담 없이 간병인 보험 가입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전문 간병인을 회사에서 보내줍니다.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보험인데요. 바로 이 간병인 지원 일당입니다. 이 간병인 지원 일당의 장점은요, 요양병원도 간병인을 지원해줍니다. 공동 간병인을 사용하고 있는 곳도 간병인을 보내줍니다. 다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하게 됐을 때 설정한 입원 일당 10,000원에서 20,000원 지급하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사실 간병인을 지원해준다는 부분이 저는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큰 단점은 갱신형 밖에 판매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15년 갱신, 20년 갱신형 상품도 있어요. 65세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15년 갱신형으로 가입했다 80세까지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머니 아버님들께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에요. 네, 이렇게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이 간병인 지원 일당 그리고 사용 일당 같이 비교해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병인 사용 실태를 신뢰성 있는 자료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이 상품의 적정성을 평가를 해봤습니다. 사실 간병인 보험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단점을 계속해서 보완해 왔기 때문에 사실 상품성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려할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설계받기 원하시면 저희에게 맡겨봐 주시면 100점짜리 간병인 보험 설계, 관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